아직도 저는 책도 보라고 안 하고 싶어요. 와, 오늘 진짜 몇 번째 찍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프로 사건 이후로 제가 진짜 완전 영상 찍는 거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몇 번째 찍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자꾸만 배우네. 아, 배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배우네.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좀 허술해지고 자꾸 구멍이 생기네요. 안 그래도 제가 구멍이 많은데 더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다시 얘기를 시작해.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몰라. 나 혼자 지금 한 4번째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식상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제가 다시 얘기를 시작할게요. 내가 하면서도 너무 웃겨. 아니, 그러니까 혼자 말하고 혼자 이렇게 30번씩 찍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자기 혼자 찍고 막 몇 번씩 이렇게 하기가, 아, 진짜 너무 싫겠다. 다시 한번 또 느끼네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나이 들어 살려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직 젊지만 젊은 우리 아들만큼 젊은 20대보다는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하자면 저희 엄마가 이제 60대인데 연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엄마 차 갖다 주면서 연수시켜주고 그 다음번에는 전문적으로 연수해 주시는 분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 연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원가족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워낙 원가족하고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 뺏기는 거를 안 하려고 제가 스스로 이제 컨트롤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제 원가족하고는 1년에 뭐 한 몇 번 안 만나요.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것만 이제 서로 이제 하고 연락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보통 그 당시에는 뭐 다들 많이 그러시긴 했지만 부모님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자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옛날에는 결혼들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랄까,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으면서 아이들이 커서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효도해주기를 바라고 성공해가지고 뭔가 이런 성취를 이제 안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비교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비교당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누가 누구를 비교한다, 그거 진짜 정말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엄마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이제 풀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겠지만 뭐 이제 거의 저를 뭐 어떤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엄마한테 차를 갖다 주러 가면서 엄마랑 오랜만에 잤는데, 저 웬만하면 안 자고 오거든요.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자고 오면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안 자고 오는데, 지난주는 뭐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수도 해줘야 되고 막 이래서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자고 왔는데, 엄마가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자기가 이제 그동안 마음에 하소연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 줄 몰랐다는 둥, 집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렇게 살 줄 몰랐다는 둥, 그러면서 누구네 집 자식은 어떤데 누구네 집 자식은 이런데 뭐 자기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너무 뭐 비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제가 또 화가 나잖아요. 비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해서 좋을 것도 없고 비교해서 엄마 삶이 나아지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다. 결국에는 엄마가 그거를 해서 다른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죄책감이 또 느껴져서 내가 힘들다. 엄마가 비교 안 하고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결국에 또 나한테 이렇게 하소연해서 내가 또 힘들어지지 않냐, 내가 또 엄마랑 얘기하고 싶지 않지 않냐. 엄마가 저보고 냉정하고 매몰차대요. 냉정하고 매몰찰 수밖에 없죠. 평생을 그렇게, 누구네 집 애들은 이런데 누구네 집 남편은 이런데 누구네 집은 어떤데, 그거를 비교하면서 살았으니까 남의 집은 도대체 그놈의 남의 집은 그 집과 살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그 집 엄마처럼 해줬냐고, 그 집 아빠처럼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줬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엄마가 하소연 좀 할 수 있지, 그 좀 들어주면 되지, 왜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엄마한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제가 그냥 엄마가 어디 가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아유 그냥 엄마 힘들었어, 아유 그냥 아유 그랬어 그냥 이렇게 하고 말죠.
뭐 나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했다 이런 거면 제가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네 집 애들은 이런 데로 시작하면은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나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이니까. 그럼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혼했고 애 혼자 키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냥 내 감정적인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은 이런 데라고 그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가 결국에는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한다는 거를 그래서 자존감을 갉아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얘기를 하자면 엄마랑 아빠는 6.25 전에 태어났고 엄마는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태어났고 막 이랬으니까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렇게 되는 시절이 아니었고 엄마나 아빠나 서로가 서로한테 바라는 이제 배우자의 이상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그거를 언어적인 표현도 못하고 바라기만 할 뿐 바라기만 하고 화만 내고 싸우기만 할 뿐 서로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싸우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해보려는 시도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식한테 그 화살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장녀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랑 아빠랑 사이에 나를 끼워놓고 서로 편가르기를 해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를 두고 애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들게 하려고. 제 기억으로는 한 8살에서 10살 그 사이인데 제일 명확하게 생각나는 게 그때쯤이니까 엄마랑 아빠랑 이제 막 뭔가 아무튼 문제가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부모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애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도 엄마가 저 때문에 네가 생겨서 내가 결혼을 했다. 너 때문에 내가 결혼했다. 그래서 저한테 원망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엄마가 우리들을 버리고 갈 것만 같아서 되게 불안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어떤 말을 했냐면 아빠는 너네들을 놔두고 니네들만 키우면 살 사람이 아니다. 재혼해서 계모가 들어올 거다고.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애들이.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왜 애들한테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냐고. 그래서 엄마가 언제나 이제 떠날까봐 두려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데다가 아빠가 사실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긴 했죠. 아빠가 엄밀히 말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뭐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이런 건 했지만 뭐 그 관계 안에서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있고 나누고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엄마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자가 되고 하는 것들을 아빠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나쁜 면도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바람도 많이 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의처증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자기의 보호자가 자식이 자기의 보호자가 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엄마가 뭔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거나 엄마가 뭔가 뭐 필요한 게 있거나 그러면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약간 엄마의 그런 걸 대변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얼마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많이 그랬어요. 진짜 엄마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시키는 거, 뭐 동생한테 뭐 하라고 시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하기 어려운 거. 엄마가 아빠하고 동생을 되게 어려워해요. 이제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꼭 나를 시켰어. 그러면서 하는 말, 그중에 또 하는 말이 이거야. 남의 집 딸들은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달 따지는데 너는 왜 안 따지냐? 그걸 내가 왜 따지냐고. 엄마가 아빠가 무서우면 나도 아빠가 무서울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보다 더 세고 엄마보다 더 강하게 나가서 엄마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러니까 저는 부모가 저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든지 내가 알아서 혼자 해결했어야 되고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부모님이 나를 막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비하기 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린 시절부터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제 감정이 저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정말 하루아침에 결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10년을 살았는데, 특히 애가 이제 10살인데 제가 정말 하루아침에 결정했겠어요? 3, 4년 걸린 문제인데 제가 이혼하겠다 집에 와서 딱 얘기하니까 아빠가 화를 내더라고요. 왜 가족들이랑 이 중요한 문제 상의도 안 하고 네 혼자 결정하냐고. 그냥 그래,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너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 한마디를 안 해주고 한 마리 화를 낸 거야. 그때 진짜 가족들한테 돌아섰어요, 제 마음이. 그때까지도 뭐 그냥 그랬는데 그때 정말 가족들한테 완전 마음 돌아섰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의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집 애들은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 또래들 지금 40대 뭐 30대 20대 마찬가지일 거예요. 꽤 많을 거예요. 다른 집 누구는 이렇다더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낳았잖아요. 내가 태어나겠다고 아둥바둥 우긴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낳았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나를 제발 좀 태어나게 해줘 이래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가 나를 낳았어. 임신을 해서 나를 낳았잖아요. 내가 태어난 게 엄마랑 아빠랑 인생을 망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거를, 부모님의 실수가 왜 내 잘못이 돼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내가 태어난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왜 거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애가 돼야 되냐고요. 우리는 태어난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내가 태어난 이유를 다 했어요.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저 지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살으려고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 그 존재 그것만으로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왜 누구랑 비교하면서, 그게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태어나게 했으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고 이러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누구네 집 애들은 이런데 이러면서 비교하고, 왜 존재 자체를 자꾸만 부정하고 애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고요. 제가 오죽하면 이랬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진짜 저희 애를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제가 혼자 벌면서 혼자 키우면서 새벽에 우유 배달까지 하면서 제 능력 밖에 그 상황까지 제가 견디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왜 애를 키운 줄 아세요? 애가 내가 원해서 낳은 아이지 아이가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가 이거는 해보고 싶다, 나는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그리고 뭐 아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도 진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애들은요 원래 이기적이어야 돼요. 애들은요 요구하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에요. 애들한테 왜 자꾸 어른이 할 일을 자꾸 시켜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데, 제가 아이를 처음에 딱 낳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없는 거야. 제가 원래 표현은 잘 못하는데 애가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려고 처음에 이제 아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어릴 때 막 그러는데 마음속에 너무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애기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 애를 막 질투를 하고 나를 질투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봤어요. 제 마음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때는 저도 젊을 때고 그때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라, 그때는 그 공부도 많이 안 했을 때라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우리 애가 나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나는 저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쟤는 저걸 받네? 이런 마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원망스럽고 막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되게 비참했어요 그때. 그리고 아이한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또 미안했고,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온전하게 사랑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사랑을 주는 거를
받는 그 아이가 너무 부러웠다는 걸 그때 알았죠. 아,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때 그런 걸 알았죠. 얘기가 막 너무 많이 갔는데 아이가 어쨌건 우리가 아이들을 낳았고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뭔가 엄청난 거를 하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제발 비교하지 말고 남의 집 애들처럼 되게 바라지 말고 남의 집 애들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반대로 얘기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애들이랑 비교해서 그럼 나는 우월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요.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우리 아이, 내 아이, 그냥 이 아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아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뭐 마음처럼 안 돼.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가 안 돼. 그럼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아이 있는 그대로 인정 좀 해줘요 제발.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잖아요. 아이들한테 자꾸 아니 애가 정말 그걸 원해서 그거를 해야겠다 그렇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하라고 해주고 자꾸만. 근데 그렇게 아이가 원해서 해줄 때도 있잖아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도 다 겪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아니 아이들이라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를 자기인데 성적이 안 나오고 싶겠어요? 대학에 떨어지고 싶겠어요? 저희 애가 제가 우유배달까지 하면서 유학 입시를 시켰는데 지라고 떨어지고 싶었겠냐고 대학에.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몇천만 원 써가면서 일본에 몇 번을 오가면서 일본의 전형료가 한 번 시험 볼 때 30만 원이 넘어요. 3만 엔이에요. 한 과목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 시험 보는데 3만 엔이에요. 두 코스를 보면은 4만 5천 엔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다 내가 내고 체류비 내가 내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몇 군데를 5군데를 봤는데 걘들 떨어지고 싶겠냐고요. 걔가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왜 거기에 대고 쟤는 붙었는데 넌 떨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네가 그만큼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충분히 힘들고 본인이 충분히 그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제발 지금이라도 안 되시겠지만 비교하는 거를 멈춰주셨으면 좋겠고 또래 지금 아이를 키우는 우리 동료들, 친구들 아니면 후배들 아이 키울 때 제발 아이한테 바라고 요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봐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SNS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뭘 하는데 누구는 여행을 가는데 누구는 집을 샀는데 누구는 차를 샀는데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거 비교하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잘 사는 거 같고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 같고 거기에 내 불행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불행을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게 누구한테 득이 됩니까 도대체. SNS 좀 하지 마요 진짜. 그거 보고 SNS를 내가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요 SNS 제발 삭제해요. 보지 말고. 어차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다 안에 들어가면은 찌그락빠그락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면서 싸우고 산다고요.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뭐 나는 완벽해? 내가 완벽해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냐고. 무슨 우리가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고. 제발 좀 레드선 좀 합시다. 레드선 좀 깨어납시다. SNS 좀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마음 좀 버립시다. 진짜로 엄밀히 말해서 제가 누구보다 불행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남편도 있어. 남편이 돈도 잘 벌어와. 애가 무슨 전교 1등도 한대. 뭐 집도 있어 차도 있어. 뭐 집이 부모님이 뭐 얼마씩 막 대줘 막 해줘 막 이런데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랑 아들이랑 빚 고양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정말 아이가 잘 해준 덕에 우리 애가 재수해가지고 대학에 붙어줘서 그거는 진짜 감사해요.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애가 대학에 붙었다 그래서 그게 뭐 나의 뭐 어떤 인생을 바꿔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애가 대학에 붙었으면 등록금을 내느라고 제가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죠. 애가 대학에 붙은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에요. 진짜로 어렵게 붙었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결실을 맺어줬으니까 저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막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막 엄청 막 이렇게 되고 막 우리 애가 이런 애야 막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걔 인생은 이제 걔가 대학에 갔으니까 그 이후의 인생은 자기가 이제 개척하겠죠. 자기가 살아가겠죠. 아이가 뭐 대학을 갔는데 자기가 갑자기 엄마 난 갑자기 음악을 해야 되겠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음악 해야지. 일본 갔는데 그래도 거기서 네가 음악을 해야겠으면 음악을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겠어? 그만둬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엄마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 나한테 그럼 되니? 너 진짜 끝까지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걔 인생이니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렇죠. 그거가 제 자존감의 바탕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몸이 그나마 건강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감사하게도 직장에 다니고 있고 돈을 벌고 아이를 그래도 키울 수 있고 말이라도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고 그쵸? 핸드폰에서 영상이라도 찍고 있죠. 뭐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냥 이 자체로 저는 그냥 충분해요. 누군가가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됐다면은 저는 제가 영상 올리는 것도 다 제 목적을 이룬 거예요.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자기한테 힘이 됐다면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이 벌면 좋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좋죠. 좋은데 그거를 못해도 그게 내가 잘못됐거나 내가 나고자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제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갈 거고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이 저의 전부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지만 그게 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대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자신밖에 없잖아요. 저의 이런 모습,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하는 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사는 삶의 모습. 그래서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잘 모르겠지만 SNS도 좀 그만 봤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자신이 행복한 척 전시하는 것도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도 열등감에서 오는 거잖아요. 모든 열등감과 결핍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꾸만 그 통찰을 얻으려고 저도 계속해서 공부했고 그 결핍이 무엇 때문인지 알려고 노력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더 파고들었고 저도 그랬거든요. 결핍은 때로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통해서 자존감을 다지는 바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핍과 열등감에만 휩싸여서 살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자기 자신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다 결국에는 한 가지 얘기로 귀결되고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아마 매번 하는 얘기일 거예요.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남 보지 말고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싶은 건지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건지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 때 슬펐고 어떤 마음이었을 때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는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걸 우선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러면 내가 열등감이 느껴질 이유도 없고 내가 남이랑 비교할 이유도 없어져요. 결국에는 제가 하는 말은 다 한 가지거든요. 자기를 좀 믿고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이해를 해야 인정을 하겠죠. 왜 그런지 좀 들여다보고 자꾸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는 걸로 시간 보내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저는 책도 보라고 안 하고 싶어요. 진짜로 마음이 되게 힘든 사람 중에 공부 많이 하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는 어쩔 땐 그게 더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어떤 한 구절이 와서 닿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탁 와서 닿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 감정이 내 마음속에 파장을 일으켜주면은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이해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가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한마디 탁 와서 닿으면 내 마음속에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뭔가 자꾸 밖에서 그거를 물음표를 나의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밖으로 질문하지 말고 내 안으로 질문해야 돼요.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자신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나를, 너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왜 이렇게 지금 요즘에 지쳤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답을 해줘요. 모든 답은 다 내 안에 있어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SNS도 좀 하지 마시고 안 했으면 좋겠고 자신한테 집중하는 삶을 좀 삽시다. 마음에 문이 있거든요. 우리는 마음의 문에 문고리가 있는데 그 문고리는 밖에서 열 수가 없대요. 문고리가 안으로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 때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대요. 결국에 모든 답은 내 안에 있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문을 열게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조언을 해주고 마음의 힘을 얻게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 문고리를 자꾸 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저는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문고리를 자꾸 열 수 있는 자기만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힘이 있다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요. 저같이 사랑받지 못해봤고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우울증을 그렇게 오래 앓았고 엮이는 가족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랬던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서 매일매일을 밤길을 걸었던 저도 그걸 이해했거든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좀 믿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랑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오로지 그 눈을 타인이 아닌 나를 바라보는데, 나를 이해하는데 좀 에너지를 쓰고 집중합시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부탁드리고 싶고 날이 너무 길게 갔는데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지금 엄청 고민되는데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많이 잘라볼게요. 이 영상이 길어지면 잘 안 봐주셔가지고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프로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그 마이크 어댑터 껴가지고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와 볼게요. 아,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변 잘 돌보시고 혹시 뭐 차나 집이나 이런 데 문제 안 생기게 잘 돌보시길 바라고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최근에 좀 회사에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짬이 안 나는데 열심히 해서 저도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마밤. 저도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국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저는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응원하고 다 잘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찾아뵙기를, 또 찾아와 주셔서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또 그래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저의 한마디로 인해서 힘을 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